내가 아까 저장해놨던 필터 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편하게 넣었다 뺐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캠페인 안에 있는 그룹을 조회하는 화면에서의 모든 데이터 값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생성한 그룹을 클릭해서 키워드와 소재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룹을 클릭해주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선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그룹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온오프 버튼과 수정 버튼, 그리고 뭐 기간도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보면은 아까 캠페인 단에서랑은 다르게 키워드, 제외 검색어, 소재, 확장 소재, 타겟팅 탭 추가, 이런 식으로 탭의 입력값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의 중요한 기능들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키워드 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은 내가 그룹 단에서 세팅했던 그런 키워드들이 쭉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새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면 광고 그룹 기준 연관 키워드를 쭉 볼 수도 있고,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한 키워드들을 등록하고 싶다면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면 여기 아래에 내가 방금 선택한 키워드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온오프를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삭제를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입찰가 변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입찰가 일괄 변경과 입찰가 개별 변경이 보입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파워링크 검색 광고는 그룹 단에서 키워드 입찰가를 지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각 키워드마다 고유의 입찰가가, 즉 가격 경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룹 단에서 설정하지 않고 각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지정해 준다고 우리 배웠었죠. 입찰가 일괄 변경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내가 얼마로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해 가지고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각 그룹의 기본 입찰가로 변경. 아까 우리가 그룹 단에서 설정했던 기본 입찰가에 맞춰서 키워드 입찰가를 다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10% 증액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10%를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키워드를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 A 키워드는 입찰가가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B 키워드는 입찰가가 2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여기서 키워드의 입찰가를 10%를 증액을 했다. 그러면은 이 A 키워드는 10%가 증액된 110원이 되는 거고, 이 200원은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22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로 올리면 이 A 키워드는 10원이 올라간 거고 B 키워드는 20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증액할 거냐, 퍼센트를 여기서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PC 최소 노출 입찰가, 모바일 최소 노출 입찰가, PC 중간, 모바일 중간 입찰가로 변경해준다. 이거 최소 노출 입찰가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검색 광고 자체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려면 최소 어느 정도까지 입찰가를 설정해야 되는가, 입찰가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최소 노출 입찰가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 최소한 내가 이 금액을 해야 사람들한테 맨 밑에라도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모바일 최소 노출 입찰가가 되는 거고, 중간이랑 PC 중간이랑 모바일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입찰가를 최소 노출로 할 건지, 나는 중간 정도부터 노출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할 건지를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PC 통합 검색 1위부터 10위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모바일 검색 1위부터 5위까지 평균 입찰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검색 5위 평균 입찰가로 선택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변경사항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내가 선택한 키워드들의 현재 설정값과 이렇게 모바일 검색 5위 평균 입찰가로 변경했을 때 새로운 CPC가 얼마가 되는지를 비교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5위가 아니라 모바일 검색 1위로 바꿔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변경사항 확인을 눌러보면, 자, 입찰가가 이렇게 현재 설정에서 급격하게 올라간 것들이 보이죠. 1위와 5위의 입찰가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현재 입찰가에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변경 버튼을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이 금액으로 내 입찰가들이 쭉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옵션을 눌러주면 최대 입찰가라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순위가 높더라도 나는 한 클릭당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1,500원 이상으로는 나는 설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여기다가 1,5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변경을 눌러주면 여기 보면은 1,500원 넘는 입찰가가 이 밑에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4,760원까지 가지 않고 1,500원에서 입찰가가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눌러주면 되고요. 다음은 입찰가 변경에서 입찰가 개별 변경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입찰가를 PC 노출 최소로 할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 모바일 최소로 할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키워드를 통합 검색 1위부터 10위까지 혹은 모바일 검색 1위부터 5위까지 내가 어디에 올릴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최대 입찰가도 여기다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상치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입찰가 변경 버튼에 있는 설정 값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선택한 키워드 관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거는 내가 그룹에서 설정한 URL이 아니라 키워드별로 랜딩 페이지를 각각 따로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PC랑 모바일을 각각 나눠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PC랑 모바일을 나눠서 랜딩 페이지를 등록을 할 때도 그 상세 URL은 뭐 기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URL의 상위에 있는 대표 URL은 반드시 비지 채널에 통과가 되어 있는 URL을 사용해야 검수 통과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다른 그룹으로 복사. 내가 선택한 키워드들을 다른 그룹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기능이고 이 재검토 요청은 검토가 반려된 키워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넣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자동규칙 만들기 이 뒤에서 이제 우리 도구단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자동규칙이라는 걸 여기다가 키워드별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즐겨찾기. 내가 이 특정 키워드들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겠다. 그럼 여기 있는 즐겨찾기 중에 추가해서 이 좌측 탭에 있는 즐겨찾기를 통해서 또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키워드 관리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제 캠페인 단에서의 설정값과 동일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품질 지수라는 지표가 보이죠. 이 품질 지수라는 거는 진짜 검색 광고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질 지수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노하우 파트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다룰 거니까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 옆에 있는 제외 검색어 탭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검색했을 때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미리 지정해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제외 검색어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파워링크 광고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일치 키워드랑 유사 키워드랑 확장 키워드예요. 이 일치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딱 등록했던 그 키워드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일치하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의 일치예요. 그 다음에 이 유사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일치 키워드가 생일 케이크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유사 키워드는 이 생일 케이크의 유사 키워드는 뭐냐면 생일 케이크예요. 이거는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일치 키워드와 형태만 다르지 의미는 동일한 키워드, 이거를 유사 키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확장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치 키워드나 유사 키워드에서 조금 더 관련도가 높은 것들로 확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키워드인지를 네이버가 추천해주는 그런 키워드들이에요. 예를 들면 7살 생일 케이크. 이거는 생일 케이크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등록했던 키워드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앞에 7살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요. 타겟도 좀 달라질 거고요. 이렇게 일치와 유사해서 조금 더 확장된 키워드를 우리는 확장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광고 세팅할 때 일치 검색을 할 건지 확장 검색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설정값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일치 검색을 설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 아래에 보이는 이 키워드란에는
확장 검색 키워드 자체가 아예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래에 키워드가 있었다면 여기 추가 버튼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노출된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원치 않은 키워드들을 여기다 이제 추가 버튼을 하나씩 눌러주면 여기 일치에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키워드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확장 검색을 설정을 해놓은 캠페인이나 그룹이었다면 여기 이제 확장 검색 키워드들도 뜰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확장 검색 키워드에 대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내가 제외하고 싶은 확장 검색 키워드가 추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면 제외 키워드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쭉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소재 탭이에요. 여기 새 소재 버튼을 눌러주면 일전에 세팅할 때처럼 이렇게 반응형이랑 단일형 소재 두 가지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광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은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 생성형 AI가 제목 아이디어랑 여기 밑에 보면 설명 아이디어를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생겨요. 내가 이 제목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이 플러스를 눌러주면 여기 자동으로 제목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제목들을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설명 문구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면 소재가 등록이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재는 한 그룹 내에 최대 8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반응형 3개, 단일형 5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소재를 이렇게 소재 미리 보기를 눌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편집 후 새로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이제 기존 소재를 불러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불러왔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일부분을 수정한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 새로운 소재를 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소재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존 소재를 따와가지고 수정을 해서 새로운 소재를 등록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 소재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표시 URL이 떠 있는 게 보이죠. PC, 모바일 둘 다. 이게 표시 URL이고요. 연결 URL은 실제로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의 URL이 어디인지 그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 소재에 등록된 에셋들이 뭔지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이렇게 설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소재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이 에셋, 각 제목과 그 다음에 각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 소재로 넘어가 볼게요. 이 확장 소재라는 건 아까 설명한 소재에다가 좀 부가적으로 덧붙여 가지고 내 광고를 조금 더 고객에게 어필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객들이랑 좀 연결되는 연결 통로를 조금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새 확장 소재 버튼을 클릭하면 엄청나게 많은 확장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쭉 보여지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 정보예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확장 소재는 연결 URL, 그러니까 고객들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그 URL 안에 있는 웹페이지 내에 좀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광고 소재로 이제 네이버가 활용하는 이제 확장 소재인데, 우리가 이런 이미지나 카피라이팅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네이버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광고 소재를 만들어 준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웹사이트 정보 확장 소재는 광고 그룹당 1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쇼핑 정보예요. 이 확장 소재는 이제 네이버 쇼핑 서비스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상품 정보를 추가로 노출시켜 줄 수 있는 확장 소재인데, 네이버 쇼핑 서비스랑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건 비즈 채널의 쇼핑몰 유형으로 URL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여기 예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 상품을 자동으로 불러와 가지고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말했듯이 비즈 채널에 쇼핑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쇼핑 정보 확장 소재는 광고 그룹당 하나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예시 이미지 보면 전화기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 모바일에 그 키패드 있잖아요. 우리가 번호 누르는 그 키패드에 내가 저장해놨던 번호가 고객 핸드폰에 자동으로 뜨게끔 되는 그런 확장 소재예요. 이 전화번호 확장 소재도 광고 그룹 내에서 하나만 확장 소재 등록이 가능하고, 이거는 PC에는 적용이 안 되고 모바일 화면에서만 보여지는 기능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네이버 예약인데, 여기 보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예약하기라는 이런 버튼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즈 채널에서 네이버 예약 유형으로 비즈 채널이 통과가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확장 소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광고 그룹당 하나의 네이버 예약만 확장 소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가 제목이에요. 자, 여기 보면 15자까지 추가 제목을 기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입력했던 소재의 제목 옆에다가 혹은 아래에다가 추가로 제목을 더 달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노출 위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노출 위치 1 해서 원래 제목의 옆에 있죠. 그리고 노출 위치 2 해가지고 원래 제목의 아래에 있고요. 이렇게 노출 가능 위치를 여기서 1번에 할 건지 2번에 할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건지를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제목은 하나의 광고 그룹 안에 15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확장 소재입니다. 자, 다음은 추가 설명이에요. 아까 봤던 추가 제목처럼 내가 기존에 등록해놨던 설명 옆에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더 달 수 있는 거고 45자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설명 확장 소재는 한 그룹당 최대 4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홍보 문구입니다. 이 홍보 문구는 여기 종류를 보면은 할인, 사은품, 추가 선물 증정, 이벤트, 신상품 이렇게 종류가 나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문구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여기 예시에 보면 추가 할인이라는 여기 문구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홍보 종류를 할인으로 해놨다면 여기 추가 할인이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붙고 그 뒤에 내가 이제 설명으로 기입해 놓은 1, 2, 3, 4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확장 소재를 활용하려면 여기 있는 홍보의 종류를 내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이벤트랑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등록을 해줘야 나중에 이 자동으로 붙는 이 문구가 정확하게 매칭이 될 수 있겠죠. 홍보 문구는 그룹당 최대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서브링크예요. 이 서브링크는 뭐냐면 여기 아래 예시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변호사 소개, 질문과 답변, 온라인 상담, 약도 해가지고 4개의 버튼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 링크 이름에다가 고객들이 클릭하길 원하는 버튼 이름을 기입을 해주고 이 안에다가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유입될 URL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URL도 마찬가지로 이 URL의 대표 URL이 당연히 비즈 채널의 검수가 통과가 되어 있는 URL로 지정을 해야 여기 확장 소재에서도 검수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항목 설정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최대 4개까지 서브링크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링크 확장 소재는 그룹당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워링크 이미지인데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등록한 파워링크 광고의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 파워링크 이미지는 그룹 내에 최대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미지형 서브링크예요. 이거는 밑에 이렇게 예시를 보면은 자, 여기 이미지 있고 그 밑에 텍스트 있고 이미지 있고 텍스트 있고 이미지 있고 텍스트 있고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메인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에다가 더불어서 뭐 추가로 구매하면 더 좋을 만한 그런 상품들을 연관도가 높은 상품들을 내가 여기다가 추가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도 추가 상품의 이미지도 등록을 해줄 수가 있고 링크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상품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URL을 그 비즈 채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메인 제품의 링크가 아니라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링크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브링크를 3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이 이미지형 서브링크 확장 소재는 그룹 내에 최대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플레이스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비즈 채널에서 플레이스 유형으로 이제 검수가 통과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까지는 딱히 홍보를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요거는 설명을 건너뛸게요. 자, 다음은 홍보 영상이에요. 여기 예시 이미지를 보면 이쪽에다가 이미지 대신 이렇게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동영상은 그냥 아무 동영상이나 여기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TV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 네이버 TV 채널이 이 검색 광고 비즈 채널에 네이버 TV 유형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 광고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TV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을 끌어와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확장 소재예요. 이 홍보 영상 확장 소재는 그룹당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리뷰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내 상품과 연관된 리뷰를 써준 특정 블로그의 리뷰를 내 소재에다가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특정 블로그를 이렇게 URL을 넣어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키워드로 조회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아래에 이 키워드로 발행되어 있는 블로그 리뷰들을 쭉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이제 블로그 리뷰를 불러와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광고 사용 동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리뷰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블로그 설정에서 광고 사용에다가 동의를 해놔야 여기서도 조회가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에다가 저장 후 닫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확장 소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이제 옆에 있는 타겟팅 탭 한번 살펴볼게요. 타겟팅 탭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5가지 설정 값이 보여지는데요. 뭐 앞서 봤던 뭐 요일, 시간대, 지역, 성별, 연령대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여기 관심사랑 구매 의도로 나눴던 이 세그먼트, 이것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워링크 유형의 광고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광고가 생성된 이후에 광고 관리 대시보드로 넘어와서도 그 캠페인과 그룹과 소재단에서 어떤 설정 값들이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